예, 여기 토론을 부탁받아가지고 가볍게 왔는데요. 자리가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가 무겁고요. 주제가 무거운 이유는 사실 달성하기 힘든 17개나 되는 이런 주제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중지를 모아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현실에서 이런 이슈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좀 무거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유엔에서 정한 이러한 17개의 중요한 과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좀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은 분쟁이 전 지구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런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17개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미 1940년대 군나르 미르달이라는 스웨덴의 경제학자가 1972년인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미국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국은 불필요하게 군사비에 너무 많은 비용을 쓰고, 그래서 미국 내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50년대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비용을 날리는 것보다는 국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40년대, 50년대 한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개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많은 국가들이 다른 데 돈을 더 많이 쓰는 현실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공존의 문제, 평화의 문제,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전 지구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주로 전공하는, 연구하는 영역이 불평등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한국 사회 불평등이 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을까? 그리고 해소가 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을까?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원인은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산업 부분에서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한국에 지나치게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것, 소수의 자본으로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 시장 집중, 자본 집중, 이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에 더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환위기 당시에 30대 재벌 가운데 16개 재벌이 사라졌죠. 그런데 이 남은 14개 재벌들은 더 규모가 커졌어요. 다시 말해서 시장 지배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산한 GDP가 일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하고 소유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 그 비중을 보면은 일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점점 줄었어요. 노동 분배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그런
부의 집중, 자본의 집중, 시장의 집중, 경제력 집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한국 경제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이 분절의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이 문제가 일본도 지금 심각한 상태고 한국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일본은 주로 여성들이 비정규직 그리고 그것도 파트타이머로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은 전일제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 비정규직 문제가 왜 유럽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유럽은 시간당 임금, 복지 부분에서 전혀 차이가 없어요. 단지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파트타이머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소득 보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한국은 풀타임이면서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한 60%가 안 되는 그리고 많은 이 여러 가지 이 사회 보장 혜택에서 배제된 그런 피고용자들이 전체 피고용자의 34% 가까이 되는 당연히 불평등 문제가 그리고 이 근로빈곤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해결하지 않고 어떤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한다.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년 연령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한국의 평균 정년 연령은 54세가 되지 않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그러면 그 이후에 뭐 할 것인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마땅한 대안이 없죠. 그런 점에서 한국이 너무 사람들을 쉽게 쓰고 또 일찍 퇴직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언론사도 50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조기 퇴직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누가 해결할 것인가? 기업에 있어서 기업에서 이런 이슈들을 이 어떤 사회와 함께하는 어떤 경영, 공존한 경영, 함께하는 경영 이런 차원에서 이 인력 관리 문제 이런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평등 문제가 여러 가지 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구 고령화 문제. 말씀드린 대로 퇴직 연령은 낮은데 인구 고령화는 세계 최고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구 고령화를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모두가 공멸하는 상황이 벌써 예견돼 있어요. 많은 OECD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2050년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유지가 되기 힘듭니다. 너무도 명확한 그 인구학자들이 예측하는 결과들인데 아까도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5년 단임 임기제로 장기적인 생각을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의 문제도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인 빈곤 문제는 지금 OECD 보고서에서 거의 65세 이상의 인구의 50%가 빈곤층입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제2위 나라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도 OECD 자살률의 6배 정도가 되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유엔에서 제기한 16개 목표, 17개 목표 그 중에서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한국 사회는 미래가 없는 2030의 문제가 아니라 2030이 되기도 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